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또 YTD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수의 힘이 참 강하죠. 대내외적으로 우려는 완화되고 기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말을 앞뒀기 때문에 그 시세가 조금은 쉬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은 일부 나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일단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PPI 그리고 AI, 오라클의 파워로 일단은 빨간불, 상승불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오라클이 끌어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내린 하루였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는 강보합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각각 0.2%, 0.4%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CPI에 이어서 간밤에는 도매 물가죠.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1%의 상승, 넉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는 제한적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요. 노동시장은 조금씩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5만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2021년 말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구나 시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가 지표가 잘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1%포인트 전보 컷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를 앞두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압박을 넣는다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한 노이즈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해봐야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금리 하락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거기다가 30년물 국채 입찰도 나타났었는데 수요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 그리고 달러의 약세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약 10% 급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연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도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켰던 요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 발췌를 해왔는데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이미 부과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이것을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리는 이렇죠.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어제 들려왔던 GM의 투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5조 원 이상 미국 공장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이것을 아주 바람직한 사례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안에서의 자동차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높아진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관세가 또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로의 타격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오늘 이 발표가 있었던 자리에서 사실 원래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이 법안에는 본래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 안에서 휘발유 차량에 대한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휘발유 차량에 대한 판매가 지속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히트맵 분위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라클의 급등이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무려 13.3%의 폭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이 종목인데요. 어제 CEO가 했던 발언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내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액이 70% 이상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이 수치가 원래는 50%대, 올해는 50%대를 가리켰으니까 엄청난 성장 확대를 점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클라우드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이 이뤄진다면 함께 수혜를 보게 될 전력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8%, 비스트라가 4.2%. 다만 조금 더 작은 SMR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워낙 많이 급등을 했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죠. 한편 엔비디아 땡큐 오라클을 외치면서 1.5% 올랐습니다. 오라클의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된 점 투심을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2%대의 하락이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의무화 폐지 그리고 자동차 관세 상향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줬습니다. 빅3 자동차 업체들 일제히 1%대의 내림세였고요. 마지막으로 보잉 5% 가까이 하락했는데 어제였죠.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기종은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드림라이너 기종에서 사고가 났던 것은 참고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AMD, 오늘 호재들이 여러 가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차세대 AI GPU MI350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적할 만한 성능을 지녔다. 사측에서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자사의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AI 추론 성능이 35배 뛰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엔비디아 제품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은 40%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뉴스에 오히려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대 내렸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3% 급등이었습니다. 차세대 비만약 아미크레틴의 후기 임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들려왔죠. 경구용과 주사제형 둘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약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을 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반등을 도모해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히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라는 보도도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히토류 시장은 중국이 아주 압도적인 도미넌스를 지배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히토량 전 세계 51%, 생산량은 70%, 정제량은 92%에 달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적으로 거의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시킨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MP 머티리얼즈가 부각이 되면서 14%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도 챙겨드립니다. 우리 증시 최근에 상승을 빌드업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시죠.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 법도 한데 그 부담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죠. 코스피 0.4, 코스닥 0.4%, YTD 기준으로 가장 높은 자리대에 올라오고 있는 지수들입니다. 다만 어제 장중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이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었기도 하죠. 자,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 내에서 철수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일부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어제 또다시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 이슈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죠. 미국
이 이제 이라크 대사관에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썰이 돌면서 어제 저희 연결고리에서 이 이슈로 볼 수 있는 건 방산이나 이 원유 쪽이 될 수 있다라고 살폈었는데요. 일단 이 동남아 방위산업 전시회 등의 일정 등과 맞물려서 어제 방산주 괜찮았고요. 군함 확장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란 증권사 보고서 영향에 조선도 어제 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원 등의 원유 관련한 조금 작은 종목들도 테마적 성격을 띠고 상승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배당 촉진제도 준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슈 이후 또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 권고 기준이 낮아졌다라는 소식에 지주사, 보험주도 강세였고요. 어제 원전에 대해서 정말 원전 르네상스 지겹도록 이야기했고 추가되는 뉴스들을 속속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오클로와 SMR 등의 신고가, 그리고 오클로와 한수원의 MOU 관련한 이슈 속에 어제 원전주 대단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R 등을 제외하고 다른 쪽까지 시세 확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졌었죠. 전력처럼, 조선처럼, 방산처럼이라는 어제 브리핑 키워드. 조선, 전력, 방산이 모조리 다 올라가며 원전은 더 강했습니다. 한전기수 25% 상승했고요. 한전산업, G2파워, 한전 KPS, 그리고 태웅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세를 나타냈죠. 뒤에 기존의 대장주들은 줄여서 써놨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두해현건, 피해 이들 모두 다 강세를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그 외 섹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하회 소식에 일시적으로 좀 관심을 받았고요. 게임주들 요즘 분위기 괜찮죠? 한 달 사이에 지수도 거의 대다수 섹터도 올라오면서 게임도 강세였습니다. 주요 대표 게임주들도 한 19% 요 정도씩은 다 올라주는 분위기예요. 저희 이재규 대표님이 지속적으로 출연해서 게임주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제 공략주였던 데브시스터주도 시장 분위기 타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어제 모처럼 남북 경협 이야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이 도드라졌었고요. 아마 오늘까지도 그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난티 26%, 남광토건, 인디에프, 조비, 푸른기술 등의 종목들 상승이었고요. 일단 꼬리가 꽤 달리는 종목들도 많았어요. 이 아난티는 사실 시간 외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시세적 측면에서 한번 분위기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자, 신고가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좀 설레며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섹터가 있죠.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4월경부터 해서 증권업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거래대금 자체가 꽤 늘었습니다. 5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대, 6월은 28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전체적 거래대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간다면 3분기까지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증권업종 지수는 그에 힘입어서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이 거버넌스 기대 요소까지 등장하면서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YTD 기준 증권업종 70% 상승이죠.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들 한 0.78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밸류가 낮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정책 호재,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기업금융 다방면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증권 섹터를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죠. 대체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RX 대비 43%. 그러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에서는 KRX 대비 거래대금이 15%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 거래 정지나 거래
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일부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리지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체거래소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의 거래량 상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듭니다. 그렇다면 많이 올라온 증권주 더 봐도 될까요? 본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오늘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에서는 투자의 민족 NH투자, 삼성증권, 키움증권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증권 섹터까지 한번 들여다봤고요. 종목 변수들이 조금 있었죠. 어제 실리콘2가 10%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전날 20% 급등하며 화장품 섹터를 끌고 올라갔는데 어제는 달바글로벌은 강했는데 실리콘2와 APR은 좀 쉬었습니다. 유럽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실리콘2, APR, 달바글로벌,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등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폴란드향 수출 1997% 급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가 오롯이 다 실리콘2의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일정 부분 수치에 대한 오류설도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유럽향, 폴란드향 수출이 꽤 실리콘2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시각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온전선도요. 대체거래소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LS전선에서 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것을 철회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급락 9.7%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종목 변수로 일단 체크하겠고요. 넥슨게임즈 게임주 분위기가 좋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중국의 텐센트가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썰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네요. 일단 넥슨 측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뭐 이걸 장 후반에 나온 뉴스인데 장중에 이미 반영이라도 하듯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대체거래소에서도 일단은 추가 상승을 내기도 했습니다. 각 세 종목의 오늘의 향방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봤을 때 이 시점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어제 추가된 종목 변수 일단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관세에 대한 여러 부담 요소가 있으나 기술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AI로 관세를 조금 눌러보며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PPI가 예상을 하회했어요. 기업의 도매 물가이죠. 관세 전에 이미 기업들이 만입 재고를 비축해 놨기 때문에 혹은 관세 이슈가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예상보다는 높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도 일단은 하락했고요. 여기다가 AI 진영의 방어가 있었죠. 오라클 좋은 실적 내놨고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도 클라우드 인프라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AI 진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도 10년 동안은 자율주행 로봇, 지능형 기계가 전체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덕분에 AI 진영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비교적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동 불안이 있고 트럼프발 관세 압박이 있고 보잉 항공기 추락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으로 끝이 낼 수 있었죠. 관세 쪽은 자동차 진영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쪽에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조만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캘리포니아 쪽에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까지 일정 부분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에서도 이 관세 압박을 받게 되는 진영, 자동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일부 우려감이 등장할 수 있고요. AI가 비교적 그것을 막아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이고요. AI 하다 보니
그리고 요즘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건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전력망에 대한 위협 언급이 또 등장했습니다. 모르던 내용은 아닙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죠. 미국의 전력망 감독하는 이 북미전력 신뢰도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AI와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고 전력망이 위협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수기의 원전을 가동시키는 것만큼의 전력이 한 번씩 충격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력 변동이 꽤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일정한 전력원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이슈는 태양광 원전, ESS, 전력 기기 등이 되겠죠. 그러면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배터리로 보내주는 ESS에 대한 얘기도 또 강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 원전 쪽 시세 한번 볼까요? 어제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6.8% 또 상승이었고요. 피크한 논란이 있고 좀 주춤했었습니다만 HT 현대일렉트릭도 다시금 우상향을 유지하면서 참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ESS, 한중 NCS 등과 비롯해서 ESS 종목으로 많이 꼽히는데 ESS는 이슈 대비해서는 시세를 크게 못 받아가곤 있는데 뭐 언젠간 관심을 받게 될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오늘 장이 쉰다면 사실 이쪽 섹터들도 크게 강력하게 막 주도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 파악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자,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오늘 시장 측면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넣어봤어요. 뉴욕장은 강보합이었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뒀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장 일정 부분 많이 단기간에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여지도 있죠. 다만 기세가 요즘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섹터로 오늘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이거죠. 테슬라, 2차 전지, 이런 미국 내에서 자동차와 2차 전지 테슬라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돼서 국내 이쪽도 일단은 괜찮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두고 오늘 장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철강 관세에서 파생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명단이 또 이제 속보로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에서요. 이제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세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레인지 등인데요. 그러면 또 국내에서 이거 미국에 갖다 파는 업체들이 부담을 느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단 영향을 봐야 될 겁니다. 이쪽 이슈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들이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수에 좀 영향을 줄까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섹터로 가보죠. 다음 넘겨봅니다. 오늘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뭐 모르죠.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할 텐데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로 본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관심 이동이 있을 것인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비만 쪽이 꽤 강하죠. 미국에서 앞서 체리넨코 노보노디스크의 신약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그리고 메세라도 올라섰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미국에선 하락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쪽도 바이오와 함께 같이 체크를 해두겠고요. 소식은 많은데 시세는 조용한 로봇도 사실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 기대감이 있는 섹터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죠. 스팟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 미국의 예능에 나와서 춤을 추고 호평을 받았다, 기립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꽤 많이 대중들에게 친숙해지고 다양한 곳을 통해서 로봇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임사에 대해서도 기대 이상의 시각이 좀 몰리고 있는데요. 시장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까? 아직은 거기에 대한 의심 등은 있습니다. 다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게임 신작
시작 일정 등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으로 시각을 선회하는 곳이 느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텐센트의 넥슨 게임즈에 대한 인수 이슈도 나왔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지 보시죠. 테마로 본다면 남북 경협, 어제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강했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초전도체, 모처럼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쪽, 미국의 히토류 프로젝트, 미국 히토류로 그칠 건지 우리 쪽까지 일정 부분 약간의 테마를 줄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죠. 앞서 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상원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 돕고 또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인데요. 이 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의 건보 시스템이죠. 메디케어에서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집중 행동 치료 제공 범위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이것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보험 적용을 늘려줬다. 세계 다른 국가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살이 많이 쪄서 이제 비만이 됐다 이런 경우는 개인의 관리 문제로 개인의 성향 게으름의 문제로 좀 치부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질병이다 이것은 다양한 파생 질환을 만들어내고 있고 개인의 이제 생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2,700만 명이 미국에서 비만을 앓고 있다. 60세 이상의 미국인 중엔 거의 절반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다. 그로 인한 사망이 미국 내 사망 원인 2위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디케어 적용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비만주도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D&D 파마텍 등의 비만 종목들의 분위기는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 경협주 이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6월 15일 25주년 기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또 다른 멘트를 얹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중요 과제다.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아피터마켓 등에서 이들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있는 전반의 종목들이 어제 상승세였습니다. 파란 색깔 들어가 있는 세 종목만 일단은 오르지 못했는데요. 추가적인 남북 경협의 테마가 한 번 더 테마로 트레이딩 관점의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사실 어제 시간 외 아난티 시세 보면 내일도 테마는 남북 경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테마의 이슈를 약간 빼앗아가는 아이템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초전도체요. 기억하십니까? 초전도체 얘기 한번 복귀를 해볼까요? 기존에는 어떤 이제 전기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는 전기 저항이 있고 발열이 나오며 반도체 성능이 제한돼서 냉각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는데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로 여겨졌죠.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저항과 발열이 없어서 전류 한 번으로 무한한 전류 회전이 돌고 에너지 혁명을 가져온다. 이게 2023년도에 나왔었던 얘기이고요. 그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이슈가 시작이 됐었죠.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좀 길게 보면 2024년도 초반까지 이 이슈가 꽤나 큰 시장의 주축 테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초전도체 물질 한국특허청의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죠.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 재료, 이런 도자기 같은 세라믹 재료의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물질로 바꿔진다. 여기서 전기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의 물질인데요. 꿈 같은 이야기로만 여겼었는데 국내장은 또 꿈이 팔리는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테마의 끝판왕이었던 초전도체가
어제 남북 경협주의 시간 외 시세를 조금 앗아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죠. 과거에 어느 정도였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023년도 7월 말의 저점에서 8월 말 고점 혹은 그 이후 고점, 하반기 고점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어느 정도 시세를 냈었는지를 넣어봤습니다. CCS 뭐죠? 763%고요. 파워로직스도 막 1,000원짜리가 갑자기 몇만 원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한 10거래일 정도 안 해요. 엄청난 시세를 단시간에 뿜어내듯이 올라갔었던 이들 종목이죠. 어제 시간외 신성 델타테크도 안한티 못지 않았던 걸로 대체거래소 시세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리했던 종목들입니다. 상폐되거나 사명 바뀐 거 반영을 해서 넣어놨고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핵융합 관련주 이렇게 해서 엄청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서남, 덕성, CCS, 비추로테크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가 주로 초전도체가 갈 때 잘 갔던 이들 종목들인데 정말 엄청난 변동을 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급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만 트레이딩 관점의 이슈로 체크해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속 여러 이슈들 살펴봤고요. 오늘 섹터 뉴스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K-뷰티에 대해서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잘 나왔었는데 제가 브리핑으로 이 섹터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화장품주들의 위치는 어디까지 왔을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액 잠정치가 발표가 됐죠. 살펴보시면 화장품의 전체 수출액 자체는 전달 대비 29.6%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여전히 견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보다 더 눈에 띄는 시장이 바로 유럽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유럽에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 대비의 증가율을 살펴보시면 세 자릿수대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이 원래 견조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20%가량 한 달 만에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럽에서는 무려 153% 넘는 증가액을 기록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비중도 미국보다 유럽이 이제는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살펴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전 카테고리에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선크림은 당연하고 기초 제품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 제품 전달 대비 26.9% 증가했었고 선크림을 포함해서도 23.4%의 증가액을 나타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색조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는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립 제품, 특히나 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립밤이 미국 MZ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졌었는데 립 제품도 7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한 달 사이에 나타났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원래는 미국이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도 K-뷰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이 숫자로 정말 찍히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따라서 유럽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이제 유럽향으로 보내지는 화장품의 수출액은 11.9억 달러, 한화로 봤을 때는 1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27%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작년에는 역시나 미국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면 미국의 수출액은 살짝 감소했는데 유럽 쪽에서 한 4%가량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 만큼 이제는 진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K-뷰티 제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시장이 더 커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2가 지난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복습하면서 유럽의 위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올해 유럽 매출액은 813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비중은 한 3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전년에는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가량 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북미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전년에는 이 매출 비중이 32%였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8%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조금씩 불씨가 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유럽이 다시 그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럽 매출만 떼고 봤을 때 전년 대비 무려 200%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72%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제 실리콘투가 간담회를 가졌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유럽 시장의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지금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또 K-뷰티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유통사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잘 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을 실리콘투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인기 품목들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잘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실적은 더 잘 찍히는 거 아닐까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 실리콘투 폴란드향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민영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폴란드에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용이하게 잘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내에 티르티르, 바이오던스, 토코보, 닥터 엘시아, 피, 넘버즈인 같은 브랜드들이 영국의 부츠에 입점을 할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르티르와 바이오던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잉글우드랩 그리고 제닉이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유럽에 진출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K-뷰티 전반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미국의 아마존을 중심으로 K-뷰티의 수출량이 확대가 됐다면 올해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수출에 있어서 핵심 국가로 부상이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초입기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화장품 시장 규모도 약 1,466억 달러, 한화로 봤을 때는 약 202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럽 시장에 대한 이슈는 올해 하반기에도 꾸준히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뷰티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서구권 내 부진이 이제 유럽 시장까지 확장이 되면서 조금씩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이 신흥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흥 시장 버전 2로 중동이 집히고 있는데요. 2024년 중동향 화장품 수출액을 살펴보시면 2.9억 달러로 하나로는 한 4천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유럽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려 연평균 52%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중동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리콘투의 실적을 통해서 중동에서의 이 시장 분위기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지난 작년 1분기에는 중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적 비중이 6.5%에 그쳤습니다만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이게 무려 10%를 돌파해냈고 올해 1분기에는 또 13.1%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것은 중동 지역에 실리콘투의 지사가 없이 이뤄낸 성과이고 이제 5월 19일부터 중동에도 지사를 세우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지사 효과도 톡톡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지사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에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에 대한 기대감이 숫자로 찍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로 보시면 UAE의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외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다 보니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 종목으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리콘2, 한국콜마가 있고요. 뭐 코스맥스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ODM사, OEM사로 꼽히고는 있지만 주력은 한국콜마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아누아의 나이아시아나마이드 세럼이 차지를 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잉글우드랩 그리고 실리콘2가 있습니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화장품 종목들이 다 같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대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국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봤고요. 선크림이 지금 중동이랑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크림을 넘어서서 마스크팩이 그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수출액을 살펴보시면 작년 기준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면서 2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중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41%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작년 말해서 올해 5월까지 중국으로 보내졌던 마스크팩의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142%나 증가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중국 시장에서도 다시 수요가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아직 뭐 뚜렷한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 이 부분에서도 실적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메디힐과 바이오던스, APR이 주력 브랜드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이오던스 같은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의 사진인데요. 오늘 급하게 찍어봤고 작게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선크림 전에 마스크팩을 붙여야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제닉입니다. 앞서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지금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바이오던스고 바이오던스의 수출 물량을 전담하는 기업이 바로 이 제닉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닉 쪽으로도 이미 지금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잘 상승해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세가 하반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팩 분야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워낙에 잘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 이미 마스크팩 분야에서 국내 ODM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1분기 국내 매출의 14%가 마스크팩에서 발생이 됐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주로 메디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트 마스크로 유명한 쪽이 바로 이 메디힐입니다. 그리고 메디힐의 매출 비중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2위를 기록했고 이게 급부상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차지 비중에서 5% 미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더 성장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모델링팩, 시트 마스크,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모두 다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수출 실적에 이 마스크팩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화장품 투자 전략 살펴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증시 부양과 함께 화장품 섹터로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섹터 자체가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가능한 기업 또는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게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사, ODM사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매력도가 높다. 코스맥스와 한국
코코콜마 봤고요. 브랜드사에서는 달바 글로벌, 아모레퍼시픽을 봤습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라네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2024년 다른 피어 그룹들 대비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지분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터진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전망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에 맞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장이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를 다루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날그날에 약간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조금의 기간을 두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각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두 분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성호 부장님, 저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지금 사실 매일매일 보고 있다 보면 뭐 올라가는 거 많고 살 거 있고 지수 좋고 외국인도 훨씬 좋아졌고 다 괜찮은 약간 주도주가 없다라는 느낌. 거기에서 뭔가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불안도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도 아까 주도주가 없는 것 같다, 힘들다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가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조선 방산 뭐 이런 돌아가는 섹터 순환이 그 자리를 좀처럼 안 내주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없는데 지수가 좋다라는 것은 체감 지수가 좋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장 열리면은 뭐 지수는 3,000 다가오는데 왜 내 거는 이렇게 좀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주도주 없이 3,000에 근접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앉으면 눕고 싶어요. 분명히 내 것도 괜찮게 올라가는데 다른 게 더 오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뭐 눈이 많이 가시는 건 알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성은 없어요. 하루 강하게 오른 섹터가 있지만 또 다음 날은 다른 섹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도주. 이를테면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주도했었던 조선방산도 최근에 군집성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00까지 육박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해줬어야 될 만한 예를 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물론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수익률을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주도주가 나타날 것인데라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대충 사도 소외되지는 않는 시장인 것만큼 분명해요. 하지만 이제 주도주가 출현을 하려면 단순히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이제는 매크로 쪽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타결이라든지 또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어떤 인하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바라는 반도체 2차 전지의 본격적인 랠리도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빠르게 좀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소외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들고 계시면서도 마음 졸이셨던 애들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도주 쪽에 너무 조급함을 가지시는 것보다는요. 폭넓게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쪽에 그쪽에 좀 집중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다. 네. 그러니까 현상을 좀 즐겨보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은 기존에 말씀주셨던 반도체 쪽으로 준비는 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만 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걸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3,000P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 정도에 일단 도달을 할 것 같은데 단기 뭐 저항선을 뭐 따져 보시게 되면 3,020에서 50 정도에서 단기 저항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좀 길게 보시게 되면 6월 말 정도에 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분명 미국 쪽에서 나올 만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협상 관련된 상호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도 7월 9일 정도 이제 마감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계속 롤백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채 수요가 많이 적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조정의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에 조정만 조금 조심을 하면은 그 전까지는 즐겨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근데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섹터나 종목 고르기가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지수 추종 ETF 그냥 딸깍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것만큼 소외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 종목 고르거나 섹터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지수 추종 ETF를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용기 있으시면 뭐 지수 관련돼서 뭐 이제 레버리지 ETF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격도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제 이제 한국 야간 선물도 진짜 세더라고요. 너무 세가지고 아마 오늘도 갭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금요일 날 오후장이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아침에 갭상승하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종목 같은 경우 혹은 지수 추종 종목은 일부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길게 보시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만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주봉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가 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종목 잘 고르시는 분들은 지수 대비해서 오버 수익률을 가져가기 쉬운 시장이고요. 내가 조금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을 쌓아 보시면 분명 시장 자체는 괜찮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 확인 받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하나씩 섹터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반도체는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셨었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섹터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의 반도체 키는 어디인 건지, 그리고 종목으로 또 약간의 축약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막 DDR4, 5 가격 보면 가파르게 올라와요. 예, 레거시의 시대가, 제가 뭐 한 4월부터 열심히 노래 불렀고, 레거시 쪽은 조정 시에 계속 매수하자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레거시 시대가 뭐 오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6월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한 8% 올랐는데 삼성전자 5.7%밖에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가 15.6% 올라가니까 이것만 보면은 역시 좀 뭐 반도체 주도권은 HBM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코스닥 쪽에 또 반도체 소부장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레거시가 HBM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곁다리 들리는 소식이 이제 DDR4에 이제 뭐 공급 계약이 올라갔다, DDR5의 가격 올라가고 있다, 디램 가격 올라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2, 3주 전에도 여기서 이제 다뤄드린 이슈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대리나 HP의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PC와 이제 서버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윈도우 10의 업데이트 종류가 다 이제 궤를 같이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이제 동네 바보형처럼 다들 이렇게 그냥 다 질주하고 있는데 혼자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안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또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업황 하나만 가지고 또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인덱스 베팅을 본격화했을 때는 또 오히려 이제 강한 수급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안착하는 것도 뭐 HBM에 대한 어떤 좀 색안경이나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춤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레거시 쪽, 그러니까 특히나 뭐 낸드나 디램 쪽에서의 주도권이 강화된다라는 뭐 그런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전 삼성전자가 이제 바보형이 아니라 이제 좋은 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형, 지수나 섹터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 조성호 부장님은 그 소부장에서
HBM 진영 말고 전통 반도체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힌트 주시는 종목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봄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레거시 쪽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올 때 제가 이제 그 과도기적 어떤 종목으로서 이제 반도체 설계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설계주가 먼저 꿈틀대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소부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HBM 쪽 진영은 물론 이제 특정 종목, 뭐 이수 페타시스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좀 이제 추세가 좀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아직도 뭐 저점에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원익 IPS 같은 또 테스나 신텍 같은 이런 전통적인 전공정의 뭐 이제 기판, 레거시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반도체 주도권은 레거시가 이제 가져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형 레거시 3선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원익 IPS 그리고 엑시콘을 제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시점보다 다 주가가 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종목이 거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구간에 있는 종목 하나가 엑시콘입니다. 그러니까 엑시콘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가격적으로 접근하기가 좋겠죠. 원익 IPS 같은 경우 최근에 단계 너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조정 지점 분할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올타임 매수가 유효하다, 현재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거시 3인방 얘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 가격적 메리트 접근하기 좀 더 편한 엑시콘도 한 번 더 저희 되짚어봤습니다. 자, 진만쌤의 반도체 시각 궁금합니다. 지금 반도체 진영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포인트는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레거시와 디램 낸드 쪽이 먼저 지금 좀 발에 먼저 이제 되게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재단에서 동진 세미캠이 현재 구간에서 제일 매력적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코스피 종목군들에 비해서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도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거는 이제 지수의 문제기보다는 종목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도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디램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죠. HBM은 계속 밀리고 있죠. 빈메모리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코스피 시장이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내부와 외부가 다 잘 되는 기업들이 올라가지, 조금 이제 외부적으로 살짝 문제 있는 기업들은 또 오히려 또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이 이제 조금 이제 노이즈가 많은 기업들, 지금 뭐 회사 자체는 괜찮으나 외부적으로 조금 불안한 기업들은 또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잘 가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엔비디아랑 가장 밀접한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수가 안 좋아서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라면은 만약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하이닉스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고, 디램과 낸드 쪽에 맞춰서 소부장 쪽에서 하나 지켜보시게 되면은 동진 세미캠이 가동률 맞춰서 아마 실적이나 여러 가지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사실 너무 중소형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조금 들어본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하셔야지 조금 더 좋고, 지금 이제 지수 플레이 혹은 코스피 쪽 수급 받을 때는 또 의외로 진짜 소부장이 재미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힘 맞추기가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지수 플레이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아마 저라면은 그냥 이제 하이닉스나 동진 세미캠 같은 좀 큰 기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시총 덩어리가 큰 섹터들 각각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조성우 부장님,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제가 코스피 대형 바이오 쪽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요즘에 군불 떼는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녹십자 같은 좀 코스피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관심을 좀 제시해 놓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6월 들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정도만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바이오 쪽은 사실은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좀 논리가 달라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군집성이 이제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수익률을 좀 하회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 역시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에 이제 조금 더 근접하거나 뚫어낸다고 하면 결국 이제 바이오 2차 전지도 저는 본격적인 어떤 시동을 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새 업종이기도 하고요. 반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더워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여름엔 반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까지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2차 전지도 이제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군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지수플레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반바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바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덱스 ETF를 추종을 하든 아니 업종 대표주를 가져가든 지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이제 포트에 일단은 뭐 하나씩은 다 필연적으로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로 이들을 담으려고 안 하시잖아요. 네.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과거 시세를 기대하고 바이오는 알테오젠의 작년 시세를 기대하고 2차 전지는 예전에 뭐 에코프로 시세를 기대하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반바지로 디스플레이 하느니 테마 보겠다. 아니면 뭐 조방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 보겠다. 이렇게 원전도 그렇고요.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죠. 뭐 욕심을 뭐 부리는 그 어떤 본능이야 제가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는 없죠. 저도 한동안 그런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런 걸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쉽지 않아요. 저 뭐 객장에서도 제가 아무리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인 틀,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이야 직관적으로 하이닉스가 추세가 좋으니까, 그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가시고 이쪽에서 기대 수익이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집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전세를 줬어. 그래서 전세금을 받았어. 그래서 반도체를 사고 싶은 거야. 막상 하이닉스에 손이 나가겠어요?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여러분들 그 가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걸 망각하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거 없나, 한미반도체 같은 거 없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 전체가 아직은 물론 이제 3,000포인트에 근접을 하면서 기대감이 늘어나게 되고 뭔가 조바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급함을 느끼시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진짜 뭐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거, 알테오젠 같은 거 잡고 싶은 이런 제가 이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결국에는 반도체든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이쪽에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반도체 토톱이 추세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삼바가 일단 다시 추세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2차 전지도 결국 배터리셀 3사가 추세를 잡아야 그 밑단에서 결국에는 그런 히트 종목들, 사고치는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따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3,000을 넘어가기 위해선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더워지니까 반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명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업종 대표주나 그걸 추종하는 인덱스에 일단 몸을 담으시고, 그런 추세가 확인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뭐 2선, 3선에서 분명히 사고치는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군집성이 확산이 되면 다시 양극재로 갈 거냐, 전고체로 갈 거냐, 그때 가서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뭐 앞으로 2차 전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디가 부각될 것이다, 이건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탐욕의 아이콘이 된 박 앵커의 질문이었습니다. 뭔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곡차곡, 왜냐하면 사실 좀 조급해지거든요. 뭔가 언제 이 지수 상승이 끝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좀 시원찮은지 안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욕심 나는 그런 장이다 보니 사실 뭐 작년에 막 저희 힘들 때는 이런 조급함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다들 수익 내는데 나도 이 정도로 안 될 것만 같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진만쌤은요, 지금 시장에서 앞서 반도체 받고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웃고 계셔요? 반바지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너무 웃고 있었는데,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호재와 개별 노이즈 간에 좀 혼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에 돈이 들어오기에는 개별적으로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간의 괴리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자체가 섹터로
들어오기보다는 종목으로 들어와서 하루하루 뭐 알테오젠 한번 엄청 올랐다가 혹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즉 이제 섹터 자체에 돈이 아직 들어오려면 코스닥 쪽에 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살짝 이제 코스피가 너무나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수급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 이제 개별주적인 수급 플레이가 조금 더 용이하다. 즉 어느 정도 좋은 기업이나 아니면 이벤트에 맞춰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 혹은 이제 기술 수출에 근접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바이오는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 하고요. 또 바이오가 요즘 또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16일 날 보스턴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한 50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 이제 미국과 보스턴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 특성상 SK 바이오팜이 그래도 미국 쪽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주가가 예전에 실적 한번 맴매 맞고서 못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바이오는 개별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안정적으로 코스피 수급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SK 바이오팜이 현재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뭐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좋게 혹은 이제 해석하기 좀 따라서 좀 다른 실적의 퍼포먼스의 해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성장성을 미국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SK 바이오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SK 바이오팜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제가 뭐 계속 매일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관련해서 네. 전기차 관련된 서명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이거 분명히 악재입니다. 이거는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을 다 소화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만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2차 전지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2차 전지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는 밸류 체인을 잘 갖춘 기업들이 결국에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위주로 사셔야지만 지금 살아남고 예전에 2차 전지로 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지금 실제로 이제 꺾이는 기업과 올라갈 수 있는 기업과는 괴리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업은 제가 말한 설명드렸으니까 밸류 체인을 잘 갖춘 뭐 포스코 그룹주 혹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나 아니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밑에 밸류 체인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6월 13일 날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을 합니다. 그때 당연히 어느 정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꽤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저는 6월 13일 날 오늘인데요, 13일. 아, 그러네요. 네, 오늘이네요. 저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6월 13일 오늘 상장하는데 오늘 이제 비슷하게 악재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 SDI가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2차 전지는 모아가기 좋은 상황이고 다만 모아가거나 이제 조금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실 때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 간의 괴리치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보고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창구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나중에도 좋을 기업인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좋을 겁니다. 다만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치킨 게임의 승자는 한국 기업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자주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진만쌤의 말씀 주신 그 종목 선별의 기준 참고해 주시고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아직은 섹터 바이오 갖고 있는 기업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기보다는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만은요? 비만. 네, 저는 비만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뭐 GLP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너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수익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좋은데 이게 음봉 나오는 것만큼 속이 쓰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지금은 최대한 승률을 높이는 기업들 혹은 지수가 1% 올라서 10% 수익을 보는 것보다 지수가 1%가 오르면 승률이 조금 더 높게 5%의 수익 정도로 만족하고 나오는 전략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쉴 때 조금 더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 비만 치료제는 강력한 수급을 뿜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강력하지 않은 음봉을 맞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지금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하게 승률 위주로의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짧게 가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좀 덩어리 큰 섹터들 살펴봤고 그러면 지금 이들 외에 이들을 기다리면서
지금에 있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나 뭐 섹터에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또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텐데요. 조성호 부장님, 지금 그래도 막 굉장히 산발적으로 다양한 테마나 좀 서브 섹터가 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괜찮게 보고 계시는 분야 있으실까요? 이제 뭐 반바지 이제 큰 종목들 뭐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좀 새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경협 봐야 된다 봅니다. 남북 경협. 예, 남북 경협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군집성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약간 이제 개성공단 중심 종목만이 일부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어제 또 이제 그 남북 관련한 이슈가 많았죠. 네.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과의 또 서신 교류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그 6.15 저기 남북 공동선언인가 그 25주년이니까 네. 또 다시 이제 그 관련한 또 이제 메시지가 또 주말 사이에 전달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그래 NXT에서도 또 굉장히 강한 쪽이 또 남북 경협주였고요. 그래서 저는 경협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협적 굉장히 생각보다 종목군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급등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아난티가 뭐 장중에 상한가 이런 거 따라가실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이고요. 그 뒷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2선, 3선의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뭐 이제 아직 가격 괜찮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 접근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까지 가볼까요? 막 철도, 농업, DMG, 남북 경협 뭐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게 유엔 제재 범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온도차가 다른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사실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유엔 제재 완화 쪽인데 사실 유엔 제재 완화 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철도거든요. 철도. 그래서 어제 사실 철도주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제 뭐 대하TI니 뭐 푸른기술이니 뭐 장중에 뭐 두 자릿수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잠잠한 녀석이 하나 있어서 요거 조바심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종목 네. S트래픽. S트래픽. 예, 요거 이제 삼성 SDS에서 분사한 그 교통관제 시스템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철도 관련한 이제 경협 테마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외형 성장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알토란 같은 실적을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이달 하순에 그 뉴욕 메트로 쪽에서 그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 요거 이제 입찰을 했는데 수주 기대감도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또 이제 뉴욕 메트로 쪽도 수주한다면 요것도 개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양수겸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냥 경협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부도 좀 봐야 되고 밸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종목은 아무래도 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실적이 괜찮은 쪽. 그래서 S트래픽은 좀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경협주 살펴주셨습니다. 반바지에서 이제 약간 격가지 느낌 경협주 적절히 활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만쌤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 후보군들 외에서 어느 쪽 보시고 계세요? 네, 엔터 쪽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 LNG,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계속 지금 좀 트라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탄의 군백기가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게 막 나팔 불면서 이제 나오는 거 봤는데 일단은 관련돼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돼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봤었는데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저는 이제 가본 적이 몇 번 없어가지고 보는데 정말로 가격도 비싸고 요즘 이제 보시게 되면은 티켓팅하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이제 웃돈을 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비자가 조금 이제 프리하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와서 콘서트 할 때 그걸 보고서 바로 간답니다. 근데 갈 때 또 화장품도 사서 가고 엄청나게 이제 좀 일단은 효과가 엔터 쪽으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매자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은 제가 이제 엄청 이제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말고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 혹은 이제 MD 쪽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탄소년단 빅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YG나 뭐 이제 하이브 같은 기업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LNG 관련주들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택이라든지 에어레인 같은 알래스카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경협주 이야기하시길래 경협주랑 같이 엮어서 보시게 되면은 경협주가 또 LNG 쪽과 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 가장 시세가 많이 분출된 경협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들이
시세가 제일 많이 붙었었습니다. 동양철관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LNG 쪽으로 강관 쪽으로 이미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보시되 LNG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주목을 해보면은 동양철관이 현재 LNG 쪽으로 혹은 이제 경협주까지 같이 엮여서 보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경협주는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일단은 정책주 보실 거면은 기왕 보시는 것 끝까지 지속 가능한 혹은 재료가 계속 투하가 될 경협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만쌤의 오늘의 픽 종목은 뷰티이네요. 달바도 미리 말씀 주셔서 좋은 흐름이 났는데 오늘의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네요. 네, 덥습니다. 이제 너무 덥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화장품 혹은 이제 선크림 관련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북미 시장이 그만큼 너무 큽니다. 근데 북미 시장이 이미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건 실리콘2가 이제 온기를 먼저 뿜어냈죠. 근데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북미 FDA 승인 관련 이제 공정 이제 관련돼서 공장이 이미 승인받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즉 이제 단일 IP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 갖지 않은 시총과 성장세, 그다음에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지켜보시게 되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장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AS로 한 종목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LG CNS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이 붙은 상황에서 제가 코스피 수급을 보려면은 LG CNS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한국 시장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 7만 원 조금 길게 보시면 7만 원 정도까지 좋아하지 않은 기업이긴 하나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7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더 대화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